주변에 이런 사람 꼭 한 명씩 있죠.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평소엔 상냥하고 예의 바르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대화만 하고 돌아오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마치 몸살이 난 것처럼 기운이 쭉 빠집니다. 분명 즐겁게 수다를 떨고 커피를 마신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고 이유 없이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반복되고 있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생존을 위해 본능적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의 활력을 교묘하게 빨아먹는 이른바 에너지 뱀파이어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반경 안에 침투했다는 명확한 증거죠. 이들은 대놓고 화를 내거나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친절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스캐닝하고 서서히 깎아내립니다. 오늘 더 마인드 스캔에서는 이들의 정체와 수법을 뇌과학과 심리학의 렌즈로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정서적 흡혈귀라고 부릅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공정한 교류가 아니라 일방적인 수혈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 연결될 때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서로 주고받으며 안정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의 에너지가 공명하며 증폭되는 과정이죠. 하지만 에너지 뱀파이어와 마주하는 순간 이 시스템은 붕괴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옥시토신을 일방적으로 갈취해 자신의 결핍을 채웁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공포의 센터, 즉 편도체를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강제로 주입하죠. 만남 뒤에 유독 녹초가 되어 침대에 쓰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주사기에 의해 통째로 뽑혀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공감 능력을 숙주로 삼아 생존합니다. 특히 책임감이 강하고 남의 배려를 우선시하는 사람일수록 이들에게는 가장 맛좋은 사냥감이 되곤 하죠. 이제 우리는 이들이 어떤 주파수로 여러분에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어떤 교묘한 장치로 여러분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는지 그 구체적인 공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여러분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올 때 사용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 그 세 가지 스캐닝 패턴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공격은 너무나 정교해서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심리적 외상을 입은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칭찬을 가장한 깎아내리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동적 공격성의 전형으로 봅니다. 그들은 절대 대놓고 비난하지 않아요. 대신 칭찬의 형식을 빌려 여러분의 성취에 오염물질을 살짝 떨어뜨립니다. 와, 너 이번에 산 가방 진짜 예쁘다. 근데 이거 작년 모델 아니야? 싸게 잘 샀네. 실속 있다. 이 문장을 스캐닝해 보십시오. 겉으론 칭찬 같지만 속뜻은 넌 유행 지난 물건을 싸게 사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의 뇌는 인지적 혼란에 빠집니다. 화를 내자니 내가 옹졸한 사람 같고 웃어넘기자니 찝찝하죠. 이 미세한 균열이 반복되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안목과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살짝 긁어놓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심리적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불행 배틀과 채널 돌리기입니다. 이들은 대화의 주도권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큰맘 먹고 고민을 털어놓거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면 이들은 위로 대신 더 큰 불행으로 응수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상황은 말이야. 라고 시작되는 그들의 고통서사가 대화를 장악해버리죠. 이 순간 여러분은 대화의 주인공에서 타인의 불평을 묵묵히 받아내야 하는 값싼 관객으로 전락합니다. 공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감정은 갈 곳을 잃고 뇌 속에 찌꺼기처럼 쌓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자기 연민을 정당화하는 연료로 써버리고 여러분에게는 정서적 탈진만을 남겨둡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뇌에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판단력이 흐린 사람이라는 바이러스를 심어놓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에너지 뱀파이어가 노리는 최종적인 지배구조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들의 주파수에 고정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그들이 쓴 각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이 지독한 주파수를 완전히 차단할 시간입니다. 정원사가 나무의 생존을 위해 병든 가지를 쳐내듯 여러분의 인간관계에도 과감한 가지치기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피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뇌가 그들의 공격에 반응하지 않도록 리셋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전략은 감정의 방화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이나 비난, 은근한 깎아내리기를 시도할 때 의식적으로 스캐닝하세요. 지금 저 사람이 쏟아내는 것은 저 사람의 내면에 쌓인 쓰레기일 뿐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명확히 선을 긋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분리라고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는 거울 뉴런의 기능을 잠시 멈추고 제3자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관찰해 보세요.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뇌과학적 무기가 바로 회색돌 기법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여러분의 당황함, 분노, 슬픔 같은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그들이 자극을 주어도 여러분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아무런 특징 없는 무미건조한 회색돌처럼 행동해야 해요. 그들이 교묘하게 자존감을 긁을 때 화를 내거나 해명하지 마세요. 대신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렇구나 정도의 무미건조한 대답만 반복해보세요. 수혈할 피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여러분에 대한 흥미를 잃습니다. 뱀파이어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은 비난이 아니라 바로 무관심과 무반응입니다. 그들은 결국 다른 먹잇감을 찾아 스스로 떠나게 될 겁니다. 또한 물주기 중단법을 기억하세요. 모든 관계에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보답 없는 희생은 관계를 병들게 하죠.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아붓고도 돌아오는 것이 상처뿐이라면 그 관계라는 화분에 더 이상 물을 주지 마세요. 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잡음 섞인 주파수가 차단되면 비로소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간섭 없이 여러분의 전두엽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회복하는 충전의 시간이죠.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깨어날 때 여러분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진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뇌가 이제 더 정교하고 맑은 주파수를 수신하기 시작했을 뿐이며 더 이상 잡음 가득한 관계의 불협화음을 견디지 못할 만큼 성장했을 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몰 비용의 함정 때문입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감정이 아까워 밑빠진 독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붓는 것이죠. 하지만 철새는 떠나야 할 때 결코 울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계절을 향해 묵묵히 방향을 바꿀 뿐이죠. 여러분 역시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것을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그 아까운 에너지를 오직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을 위해 쓰세요. 비워낸 자리는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여백은 곧 여러분과 결이 맞는 같은 주파수를 공유하는 진짜 인연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선을 긋는 행위는 타인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도 책임감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더 마인드 스캔에서 스캔한 이 심리적 실체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나요? 관계의 무게에 짓눌려 밤장을 설치던 여러분의 전두엽에 평온한 휴식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를 지키는 더 건강하고 날카로운 심리학적 통찰을 계속해서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타인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의 빛으로 가득 차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더 마인드 스캔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은 통찰로 여러분의 마음을 스캔해드리겠습니다.